안녕하세요. 기초제품 강의 PM 이글스 조효라입니다. 지난 시간 파워 칵테일 성분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세트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리스토레이트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토레이트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미네랄 비타민이죠. 포함된 대부분의 성분이 미네랄이기 때문에 미네랄 비타민이라고 말을 하고요. 리스토레이트의 효능과 섭취 방법은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리스토레이트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미네랄에 대한 이해가 먼저일 것 같은데요. 미네랄, 무기질, 무기영양소 모두 이렇게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되어지고요. 우리 인체에서는 4%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구성 비율이 되게 작죠. 작지만 부족해지면 여러 가지 작고 큰 질병의 시작 원인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미네랄의 기능이라고 하면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같은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중요한 영양소들이 우리 체내에서 잘 흡수되고 또 우리 몸을 구성하도록 도와주는 영양소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데, 이 미네랄이 부족하면 우리가 영양소들을 잘 챙겨 먹어도 제대로 작용을 못 해가지고 균형이 깨지게 되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질병의 씨앗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미네랄이 약 한 70여 가지가 된다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꼭 필요한 미네랄, 그게 한 16가지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네랄 하나하나가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 체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또 이 미네랄인데, 하지만 대부분 현대인들이 미네랄 부족 상태라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건강에 대한 영양소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사실 현대인들이 과거에 비해서 영양 상태가 매우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우리가 뼈가 부러졌다거나 그런 사고 말고 대부분의 병은 사실 영양소 부족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먹거리도 다양해지고 손쉽게 식재료들도 구할 수가 있는데 영양소는 계속 부족하대요.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 같은 대사증후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보통 50세, 60세가 넘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저 중에 하나만 오면 내 나이에는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나마도 그 50대, 60대가 아니라 연령도 점점 낮아지면서 30대, 40대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린아이들, 소아당뇨, 소아고혈압 이런 발생률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는 거죠. 이건 제가 여담인데 이 동네 아줌마들끼리 이제 수다를 하게 되잖아요. 저도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영유아 검진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 건물 아랫집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매일 먹어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과 선생님한테 아이스크림을 하루에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먹는데 괜찮을까요? 나중에 당뇨가 너무 걱정이 돼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매일 먹는 건 좋지 않지만 이 아이는 말랐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하셨대요. 우리 사장님들 어떤 생각 드세요? 당뇨가 마른 사람한테는 안 오나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거기는 그 병원은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게 바로 우리나라 소아과의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현명해야 아이들의 미래 건강도 보장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대사증후군들의 특징이 모두 치료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그 하나하나의 질환 자체가 지금 당장 내 건강을 위협한다고 느끼지는 못하시죠. 그냥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으면 그냥 버틸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드시다가 10년, 20년 장기간 먹다 보니까 어때요? 여기저기 더 불편해지면서 나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 대사증후군들이 합병증이 더 무섭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거나 원인을 돌아보려고 하질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대부분 현대인들의 많이 나타나는 질환들이 생활 습관하고 균형 잡히지 않은 영양소 때문이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영양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만큼 이렇게 모든 게 부족하지 않은 그죠? 먹거리에 왜 자꾸 영양소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는 토양의 변질과 환경 오염이죠. 언제부턴가 우리가 대량 생산을 위해서 빨리빨리 농작물을 키워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다한 화학비료 그런 걸 너무 많이 사용하면서 이 토양은 또 변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토양 자체는 어때요? 이미 미네랄이라든지 영양분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 토양에서 자란 농작물들의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영양소를 가진 식품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 연구 결과에서 토양의 영양분은 환경 오염이라는 게 거듭될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식물에는 영양소가 극도로 부족하고 또 이것을 먹고 사는 우리들도 어때요? 영양 부족으로 여러 가지 질환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미네랄 제일 부족하다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년대에는 사과 2개 정도면 철분 정도는 뭐 섭취가 가능했다라는 거죠. 근데 현재에는 부족한 영양소 때문에 13개 정도를 먹어야 할 만큼 영양소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 영양소를 다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으로 다 대체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넓고 큰 사람, 그죠? 큰 돼지들만 사는 세상이 되겠죠. 미네랄 부족 원인 중에 또 하나가 식생활 습관인데요. 대부분 음식할 때 정제되어진 소금 많이 쓰시죠. 이 정제된 소금은 천일염을 가공할 때 미네랄을 제거해가지고 짠맛을 내는 나트륨만 남거든요. 이 정제 소금의 99.9%가 미네랄이 거의 남지 않는 나트륨 덩어리. 소금만 그런가요? 정제된 밀가루, 정제된 설탕 모두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영양소는 없고 그냥 먹기 좋은 상태로 대부분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의사님들 밀가루 많이 드시죠? 저도 많이 먹는데요. 뭐 칼국수, 라면, 빵, 떡 너무 맛있죠. 이 맛있는 밀가루들도 통밀일 때는 마그네슘이 100이라고 치면 밀가루도 정제하게 되면 약 80% 정도. 쌀도 마찬가지고요. 설탕은 무려 99%가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식재료에 들어가 있는 그죠 각종 보존제 그리고 첨가물 이런 것들도 그나마 있는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거나 없애버리거나 그쵸. 이렇다 보니까 현대인들에게는 미네랄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미네랄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이 당도 건강을 위협하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흰노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죠 복합당의 위험한 변신이라는 걸 봤는데 우리 사장님들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캡처를 해봤는데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모든 건강의 위험 1순위를 식습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삼시세끼 잘 먹고 물 잘 마시면 영양소가 부족해서 질병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좀 있으시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분들이 PM을 드시고 어때요? 소화가 잘 되고 두통이 사라지고 잠을 잘 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영양소가 일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뭐 암 같은 큰 병이 오는 게 아니라 저런 사소한 증상부터 시작이 되다가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결국은 병이 된다라는 거고요. 처음에는 그죠, 작은 염증으로 시작이 되고 그 염증이 또 궤양이 되고 그 궤양이 지속되다 보니까 암의 씨앗이 된다라는 이야기와 같은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영양소는 균형이 중요하고 단순히 미네랄 부족일 때는 나의 증상을 다스리기도 쉽지만, 이 부족한 영양소가 그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시간은 그만큼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 미네랄이 부족한 사람들은 우리는 해결 방법이 있죠. 뭐예요? 리스토레이트로 간편하게 마신다. 그렇죠. 리스토레이트 성분으로는 칼슘, 마그네슘, 아연, 구리, 망간, 크롬, 철분, 셀레늄 8가지 미네랄하고, 이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D3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분말 타입이죠. 그래서 물에 타서 마시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질문 하나를 받았어요. 유방암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는데 PM을 드신 지 한 달 정도 되셨대요. 그런데 저한테 리스토레이트는 타서 언제 마시는 게 좋아요?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리스토레이트는 물에 타서 섞이면서 벌써 공기 중에 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바로 드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깜짝 놀라시면서 전달해 주신 분이, 다른 비타민은 몰라도 이 리스토레이트만큼은 타가지고 꼭 20분을 뒀다가 뚜껑을 닫아서 뒀다가 먹어야지, 그래야 흡수가 잘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대요. 사장님들, 리스토레이트는 타가지고 놔두면요, 색도 맛도 살짝 변하는 걸 느끼신 분 없으세요? PM은 더군다나 이 보존제나 합성 첨가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쩌면 공기 중에 산화가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리스토레이트는 빠른 시간 안에 드시는 게 좋으시고요. 굳이 그 시간으로 또 말을 해달라는 분들이 계시죠. 3분, 5분 안에 드시는 게 맞습니다. 무기질이기 때문에 공기하고 접촉을 딱 하게 되면 산화가 바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색이 변하는 거고요. 제가 본사에 확인한 바로는 성분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해요. 사실 우리 유튜브를 이제 보다 보니까 정말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많죠. 저 같은 경우도 리스토레이트는 10분을 놔뒀다가 먹어야 흡수가 잘 되는 상태로 변한다, 이런 영상을 본 적도 있는데, 우리 사장님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그런 오류를 발견하고 또 제대로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저게 맞나? 이렇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리스토레이트는 타서 바로 먹는 걸로. 우리가 보통 천천히 드세요 라는 말은 물도 어때요? 벌컥벌컥 마시게 되면은 물에도 체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모금씩 천천히 드시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시면 되시고요. 리스토레이트는 건강한 사람 기준에 교포를 권장하고 있고,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 많이 부족하거나 갱년기, 그리고 뼈 건강 이런 쪽을 챙기시는 분들은 좀 늘리셔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적게 먹으면 4포, 그죠? 많이 먹을 때는 6포까지 먹고 있는데요. 몸이 좀 훨씬 많이 가벼워요. 그리고 제가 식생활 습관을 사실 나쁘다는 건 알지만 잘 고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스토레이트로 체중 관리가 되는 것 같고요. 몸이 굉장히 가볍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네랄이 왜 부족해지는지 알아봤으니까 미네랄이 우리 몸에서는 또 어떤 중요한 작용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랄의 종류가 많은 만큼 그 기능은 더 많겠죠.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추려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효소를 활성화하고 비타민을 활성화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영양소를 흡수시키는 데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 미네랄이 부족하면 소용이 없겠죠. 그리고 우리 몸속의 pH, 그 최적의 알칼리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pH가 뭐냐면 수소 이온 농도를 말하는데,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이런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우리 몸이 노화가 된다라는 게 바로 산성화가 빠르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어떤 생명체이든 간에 이 산성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죽게 되죠. 이것을 개선해 주는 게 바로 미네랄이라는 거죠. 또 하나가 세포에 삼투압 작용을 한다라고 해요. 삼투압 작용은 또 뭐냐면 세포는 이 세포막을 통해서 외부에서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또 반대로 세포 안에 필요 없는 물질은 밖으로 배출을 하거든요. 이런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삼투압 작용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또 이걸 조절하는 게 바로 뭐다? 미네랄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좋은 것은 흡수를 하고 나쁜 것은 바깥으로 내보내고, 이게 미네랄의 기능이다 보니까 우리 리스토레이트를 해독 주스, 독소 배출, 그런 별명이 생긴 거죠. 그 외에도 호르몬의 구성 성분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뼈와 살을 만들고 신경 자극 전달 물질로 쓰이기도 하는 게 미네랄의 역할이고요. 이 미네랄은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그죠, 필수 미네랄이 있어요. 그리고 체내에 축적이 되면 오히려 나쁜 영향을 주는 유해 미네랄이 있거든요. 유익한 미네랄은,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슘,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이런 것들이고, 유해 미네랄은 우리가 생각하는 중금속들, 순, 납, 카드뮴, 알루미늄 이런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알고 가셔야 하는데, 미네랄은 서로 밀어내는 작용을 하는 종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칼슘이 늘어나면 납을 밀어내게 되고요. 셀레늄이 늘어나면 또 수은을 밀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영양소 체크를 해보잖아요. 셀레늄이 부족하신 분들이 100% 수은이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좀 알아두면, 그죠? 좋은 미네랄이 많으면 밀어낼 수 있다라는 거. 미네랄이 부족하면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체내의 중금속 함량이 높아질 수, 그죠, 밖에 없겠죠. 납이 축적되면 빈혈이나 소화기 장애가 올 수 있고요. 수은은 축적되면 신경계 이상이 생기거든요. 뇌 기능도 손상이 되고 떨림 이렇게 증상도 생긴다라든지, 중독이 심한 경우에는 심장, 위장, 폐까지 망가지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수은이에요. 수은 중독은 좀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카드뮴 같은 경우에도 중독이 되면 이 뼈가 물러지고 습관성 골절, 그냥 생각하는 지나가다 넘어져서 부러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가벼운 기침에도 골절이 되는 그런 뼈가 물러지는 거죠. 그 외에도 전립선 암이라든지 유방암 확률도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고요. 중금속이 체내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잘 배출이 안 되고 우리 몸속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쌓여가지고 질병을 만드는 원인이 되죠. 그런 거 말고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급하게 이렇게 단시간에 노출이 돼가지고 짧은 시간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런 건 차라리 원인도 뚜렷하고 증상도 뚜렷하기 때문에 치료가 쉬울 수 있는데, 이런 생활 속에서 서서히 작은 농도의 나도 모르게 쌓이는 만성 중독이 더 위험하다라고 해요. 과거에는 화학 공장이라든지 그런 관련 직종에 있는 사람들의 직업병이었다라고 한다면,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나도 모르게 중금속에 노출이 된다라는 거죠. 조금씩. 뭐가 있을까요? 그죠? 황사나 미세먼지 같은 공기 중에도 있고, 음식물에 포함된 방부제, 그리고 살균제. 우리 염색 많이 하시죠? 염색약도 마찬가지고요. 건전지, 여러 가지 도금된 제품들, 팔찌, 귀걸이 다 포함이죠. 이 앞에서 말씀드린 오염된 토양에서 자란 식물을 섭취하는 것도, 거기서부터도 우리가 중금속이 내 몸에 나도 모르게 침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갈 때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죠. 이 유해 미네랄들은 내 몸에 쌓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바로 필수 미네랄
그게 충분하잖아요. 그러면 이 나쁜 미네랄이 쌓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서로 밀어내는 기량작용 외에도 이 서로 화학 구조가 비슷한 미네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필수 미네랄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결합할 상대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착할 자리가 없으니까 어때요? 그대로 체외로 배출되는 거거든. 이렇게 배출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중금속도 우리 몸에서는 독소죠. 근데 독소는 어때요? 빠르게 내보내는 게 맞는 거고요. 그 역할을 누가 도와준다? 바로 리스토레이트가 도와준다라는 거죠. 리스토레이트는 필수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 아연, 구리, 망간, 철분, 셀레늄, 비타민 D3 이렇게 9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리스토레이트뿐만 아니라 PM 비타민 대부분 이 액체 상태에서 섭취를 하기 때문에 흡수가 더 잘 되죠. 리스토레이트 또한 마이크로 솔브 공법이라는 특허 기술로 만들어져서 흡수가 어렵지 않은 지용성을 수용화로 변화시켜서 우리 세포까지 잘 전달되도록 만들어진 미네랄 비타민이에요. 이 미네랄이 모두 지용성이기 때문에 사실 평소에 잘 챙겨 드시던 분들도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우리가 식품으로 섭취할 경우에 약 20% 정도, 태블릿 형태로 드셨을 경우에 약 10% 정도, 캡슐로 드셨을 때 약 7%의 흡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리스토레이트는 독일에서 98%라고 말하죠. 독일 사람들도 사람이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그렇죠. 리스토레이트 세부 성분을 살펴보자면 칼슘이 부족하면 147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다. 많이 들어보셨죠? 대표적으로 골다공증, 당뇨병, 고혈압. 정말 칼슘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은 뼈의 99% 그리고 혈액의 1% 존재를 하는데요. 한국인의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1위래요. 혈액이 산성화가 되면 좀 걸쭉해지고 탁해지잖아요. 언제 산성화되죠? 그죠? 스트레스.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음식으로든 수면이든 심리적으로든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액이 끈적해져요. 적혈구들이 뭉쳐있는 상태, 그쵸? 연전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이 피가 끈적끈적해지잖아요. 그럼 혈액순환이 잘 되나요?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습성이 있거든요. 뼈에 있는 알칼리를 딱 가져와 가지고 혈액의 농도를 맞추는 거죠. 그런데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은 다시 못 돌아가고 혈관, 그죠? 내 피에 쌓이게 되고 혈관벽은 어떻게? 딱딱해지고 이걸 우리는 동맥경화라고 해요. 체내에 칼슘이 충분하다면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50만 넘어가면 골다공증 예방약이라고 해가지고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뼈 건강에는 절대적인 영양소가 사실 칼슘인데요. 이 칼슘은 나이가 들어서 찾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사실 젊은 시절에 이 골량을 늘려놓는 것이 더 좋거든요. 골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뼈밀도가 내려가는 게 골다공증이잖아요. 이 골량이 성장기부터 쭉 올라가다가 30대가 되면 최대 골량을 탁 찍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무조건 하락이죠.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추려면 20대, 30대부터 보충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미 급격하게 떨어지고 나서 우리가 보충을 해주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죠. 근데 미리미리 보충을 하면 이 떨어지는 그래프가 그죠. 완만하게 곡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영양소가 마그네슘인데요. 칼슘과 함께 골격과 치아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 약 300개 이상의 효소를 움직이는 보조인자라고 해요. 마그네슘이 부족하잖아요. 300개 정도의 효소가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뭐 에너지 대사에 중요하게 이용이 되고 세포 안팎의 칼슘이나 나트륨 그리고 칼륨 이런 것들이 일정한 비율로 조절하는 작용을 하는 게 또 마그네슘이고요. 칼슘 같은 경우는 뭐 주로 근육을 수축한다라면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거든요. 리스토레이트를 드시고 나는 잠을 좀 잘 잔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마그네슘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하는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이 수면에 도움을 주게 되는 거고요. 이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이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더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일반인에 비해 가지고 운동선수는 소비량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근육의 긴장도 잘 안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죠? 이렇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거나 내가 너무 격한 운동을 한다면 그 소모가 마그네슘의 소모가 확 많아지면서 평소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사람도 뭐 심장 발작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연사의 원인으로 마그네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눈꺼풀 떨림이라든지 피곤하고 무기력한 증상들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세 번째가 아연인데요. 아연은 초강력 항산화제로 불리고요. 세포 성장, 생식 기능, 그리고 면역력에 관여하는 미네랄이에요. 뭐 60% 정도는 근육, 그리고 나머지는 골격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 쪽에 많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정력에는 아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이유 때문이고 이 아연도 300여 개 정도의 효소를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작동하지 않는 효소가 생겨난다라는 거죠. 참고로 우리 몸에는 한시도 쉬지 않고 뭐가 일어나요? 생화학 반응이 정말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우리 몸의 효소는 약 1300개 정도의 효소가 있다라고 해요. 그 효소들이 이제 작동하기 위해서 이런 미네랄 성분이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여기서 보시면 뼈 성장에도 그죠. 아연이 필수라고 되어 있죠. 아연은 성장기에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키 성장이 잘 안 되고 지연되는 거죠. 그리고 인지 능력이나 학습 능력도 좀 떨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 뭐 감기나 독감 이런 것도 쉽게 걸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성장기 어린아이들에게도 아연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가끔 리스토레이트 아이들 먹여도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좋겠죠. 참고로 제 딸아이는 5살 때부터 먹기 시작해서 지금은 7살인데 한 포씩 먹고 있는데 이상한 점은 없고 아주 건강하죠. 그리고 이 아연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그죠? 아연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리스토레이트를 많이 드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인슐린을 이동하는데 아연하고 마그네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연이 당뇨병의 치료 열쇠가 된다라는 내용의 책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아연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구리 망간인데요. 아연, 구리, 망간 이 세 가지는 황산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아연, 구리, 망간을 우리가 슈퍼 황산화 효소라고 말을 하거든요. 질병의 90%가 활성산소 때문이잖아요.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공격을 해가지고 제대로 제거되지가 않으면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질병이 시작되는데 그 공격을 방어하는 역할이 바로 뭐다? 아연, 구리, 망간이에요. 그 중에서도 구리는 철을 도와서 적혈구를 만들기도 하고요. 철을 흡수시키는 것을 또 도와주기 때문에 구리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도 빈혈이 생길 수 있어요. 구리 역시 효소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요. 뇌하고 신경계 이런 건강에도 필요한 영양소고요. 구리도 결핍이 되면 뭐 뼈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성장장애, 심장질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어요.
망간은 우리 뇌의 정상적인 기능을 도와주고요. 또 신경계가 또 잘 유지되도록 하면서 갑상선 호르몬 기능, 그리고 혈당 조절에도 관여를 하고요. 이 망간이 또 칼슘의 흡수를 도와줘가지고 골밀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죠. 이 갱년기 여성들에게서 망간이 많이 결핍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뭐 갱년기 전이나 진행 중이라면 잘 챙겨 드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이번에 살펴볼 미네랄은 철분인데요. 철분하면 산소 공급 떠오르시죠? 철분이 산소를 공급해주는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이에요. 혈액에 산소가 부족하면 어지럽거나 숨이 가쁘거나 빈혈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 유아기에는 철분이 많이 부족하면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잖아요. 영유아기에는 근골격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헤모글로빈이 많이 필요로 하고 철분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철분이 좀 부족한 아이들은 예민하고 까탈스러워요. 근데 사실 뭐 성인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철분이 신경 전달 물질의 보조인자거든요.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뇌의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그 역할에 관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철이 부족하면 좀 예민하고 그래서 우울증까지 올 수 있다라고 하죠. 그 외에 콜라겐 합성에도 이용되고요. 체온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게 또 철분이고요. 평소에 뭐 커피나 홍차, 녹차 이런 카페인 음료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좀 더 부족한 경우가 많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항암 미네랄로 알려진 셀레늄인데요. 셀레늄이 항암에 좋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서는 셀레늄 치료요법을 하는 곳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셀레나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험용 쥐한테 암세포를 주입한 다음에 셀레늄을 투여하니까 암세포가 사라진 실험이 있거든요. 주사로 투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셀레늄 요법을 암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하시는데요. 그만큼 셀레늄은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코큐텐을 합성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도 셀레늄, 코큐텐이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셀레늄, 그죠? 코큐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심장 건강, 그쵸? 그래서 이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셀레늄은 필수고요. 참고로 내가 코큐텐을 꾸준히 섭취하고 있는데 코큐텐 수치가 안 올라간다? 그러면 셀레늄 부족을 의심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황산화 대표 비타민 하면 비타민 A, C, E 떠오르시죠? 그런데 이 셀레늄이 비타민 A, C, E보다도 황산화 기능이 약 1000배 정도나 강력하대요. 그러니까 활성산소는 줄여주고 면역 반응은 증가시키고 세포를 보호하고 바이러스 증식은 약화시키는 게 바로 셀레늄이라는 거죠. NK세포 많이 들어보셨죠? 이 NK세포가 뭐냐면 선천적인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를 말하거든요. 이 NK세포 활성도가 일정 수치 이하로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암 발생률이 높아지게 된대요. 그런데 이 셀레늄이 NK세포 수치를 올려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 셀레늄 성분이 리스토레이트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죠? 리스토레이트는 진짜 알면 알수록 정말 대단한 녀석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마지막으로 비타민 D3인데요. 비타민 D 부족 국가 1위가 한국이래요. 실내 활동이 점점 많아지기도 하고 우리가 자외선 그죠 햇빛이 너무 싫다 보니까 차단제 이런 걸 너무 많이 바르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더 부족해진다라고 하는데 이 비타민 D는 간하고 신장의 대사를 거쳐서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 질환이 있거나 신장 질환이 있다라고 하면 보충을 하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되시고요. 대표적인 기능이 칼슘의 흡수를 도와서 뼈 건강에 도움을 주죠. 비타민 D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또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타민 D가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방 조직에 흡수가 되거든요. 그 작용을 딱 방해를 받게 되면서 비만하고 합병증 이런 걸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피곤하거나 또 골다공증이 걱정된다 이러시면은 비타민 D 주사 많이들 맞으시더라고요. 제가 광고에 있는 이 문구들을 다 캡처를 한 건데요.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뭐 비타민 필요 없다, 뭐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병원에서 요즘에 비타민 요법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비타민 C 주사, 배곡 주사, 뭐 마늘 주사, 신데렐라 주사 이 모두 비타민 투여잖아요. 그죠? 결국은 비타민이 부족하면 질병이 시작된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입증을 하고 있는 거죠. 리스토레이트를 먹으면 왜 안정이 되고 위장이 좋아지고 잠을 잘 자게 되는지 오늘 이 미네랄을 살펴보면서 좀 이해가 되시죠? 하나하나 단일 영양소를 찾아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황산화 네트워크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궁합에 맞게 섭취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우리 질병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황산화 물질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황산화 과정에서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황산화 성분을 다시 독소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 과정을 막아서 독소를 다시 황산화 성분으로 재생시키는 또 다른 황산화제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대표적인 황산화 성분이 뭐가 있어요? 비타민 C, E, 코큐텐, 글루타치온, 알라리포산 이렇게 있거든요. 이 각각의 역할이 각각의 역할이 다른 이 물질들이 산화하고 재생이라는 연쇄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세포를 재생하고 대사를 조절을 해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E는 우리가 강력한 황산화 성분인 건 알고 있죠. 그런데 그 황산화 과정을 딱 끝내잖아요. 그럼 독성 물질로 변하는데 이 독성 물질이 다른 황산화 성분을 공격하게 돼요. 이때 필요한 성분이 뭐다? 비타민 C라는 거죠. 비타민 C가 그 독성을 없애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론은 함께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유튜브에서 PM은 조합 기술이 탁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PM살은 NGP라고 해가지고 어떤 영양소끼리 함께 배합했을 때 효과를 올릴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함량일 때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를 아주 오랫동안 진행을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지난 시간에 파워 칵테일, 오늘 하는 리스토레이트 모두 이러한 기술력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리스토레이트는 미네랄 비타민이고 이 미네랄은 우리 몸에 흡수가 잘 안 되는 지용성이죠. PM사는 지용성을 수용화로 변화시켜서 체내에 흡수시키는 특허 기술을 가진 회사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미네랄의 기능을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다 기억하기가 힘드시다면 미네랄이 정말 좋은 고영양 성분을 작동시키는 스위치다. 부족하게 되면 모든 기능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스토레이트는 건강한 사람 몇 포? 두 포가 정량이시고요. 늦은 밤 긴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수면에 도움을 주는 리스토레이트 진하게 한 잔 드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수면에 도움을 주는